어제 오전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찾은 이주호 부총리. 최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가 아닌 교과서로 유지하되 의무 도입의 시기는 계획보다 1년을 늦춰서 2026년으로 하자는 겁니다. 대신 내년엔 원하는 학교만 자율적으로 도입해 효과성을 검토하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들과 함께 교원 연수와 인프라 개선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대로 개정안이 확정되면 개발사가 거액의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학교 현장에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이 장관의 법안 수정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민주당 관계자는 EBS에 교육부가 1년 동안 시범 계획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방안도 가져오지 않았다며 30분간 논의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교육 격차를 줄이겠다는 목표로 교육부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 하지만 디지털 과몰입에 대한 우려와 인프라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사들의 반발에 부딪혀왔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6일에 열릴 본회의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계획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야당 의원이 다수인 만큼 통과의 무게가 실리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도입을 2달여 앞둔 상황에서 학교 현장에 극심한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 법안 통과가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원만한 대안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내년부터 사용될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사용하는 법안이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두고 시도교육청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적 효과가 입증될 때까지 교육자료로 학교가 자율 선택해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올 연말께 추진할 예정이었던 AI 교과서 선정을 내년 2월로 연기해도 좋다는 지침을 각급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반면 대구교육청은 AI 교과서 도입을 절차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추진하던 방향대로 추진이 갑자기 좀 준비를 해왔고 해서 어쩌락저쩌락 진행하면 좋겠다. 일부 교육청은 법안 통과 여부에 주목하며 잠시 학교별 교과서 선정 절차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세종교육청은 학교별로 12월부터 교과서를 선정하라는 교육부 매뉴얼을 보류하라는 공문을 각급 학교에 보냈습니다. 선정했다가 이게 교과서가 아니라고 법률이 통과돼버리면 그러면 다시 또 선정을 그럼 취소하냐 이렇게 문의가 들어온 학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 밖에 경남과 울산, 인천, 광주 등 시도교육청도 매뉴얼을 학교에 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정 매뉴얼이 나간 시도는 오히려 지금 되게 좀 상황이 어렵다고 들었어요. 학교에 여러 번 일을 드리면서 혼란하지 않도록 신중 검토하는 게 맞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교육부는 교과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한다는 방침을 유지하는 입장이지만 다수당인 야당의 반대 입장이 강경해 입장을 좁히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 12명은 당장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자는 야당 법안을 유보하되 교육부도 내년 3월부터 전면 실시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자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1년 정도 검증 기간을 더 갖잔 겁니다. AI 교과서를 둘러싼 교육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오는 30일로 예정된 본회의까지 정부와 국회가 원만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어제 오전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년 3월부터 사용하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했습니다. 만일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으면 당장 석 달 뒤 도입될 AI 디지털 교과서는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자료 중 하나 정도로 지위가 떨어집니다.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하는 교과서와 달리 학교장 판단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즉각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는 학교 안 하는 학교가 상당히 이제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히 이제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일수록 이런 새로운 기술을 통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이미 개발사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 도입을 준비해온 만큼 법안이 이대로 확정되면 관련 업체들의 반발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디지털 교과서라고 하는 게 이미 검증까지 완료된 상태라고 하는데 이걸 교육 자료로 바꾸는 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검증 완료된 걸 갖다가 폐기시키자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야당 관계자들은 AI 디지털 교과서의 효과성을 충분히 검증한 뒤에 도입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도 여전히 디지털 과몰입 등의 우려와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겁니다. 교육 자료로 가고 충분히 검증된 이후에 교과서로 채택해도 늦지 않았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한번 해보고 그것이 검증이 되면 하자라는 거고. 최근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시연을 직접 참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반면 교과서를 검토한 교사들의 90%가 반대한다는 설문 결과도 나오는 등 현장 반응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30일로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국회를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탄핵안 가결 이튿날 곧장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국정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교육, 복지, 고용, 치안 등 사회 분야 정책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모든 부처가 맡은 바 업무에 전념하고 동시에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교육개혁이 난항을 겪을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특히 개별 학생의 맞춤형 학습을 강조한 AI 디지털 교과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하는 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학교에선 굳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선교육청도 교과서 선정 작업을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교육청은 최근 AI 디지털 교과서 선정 매뉴얼 활용을 보류하라고 안내했고 경남교육청은 이 내용을 개별 학교에 아직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AI 교과서의 지위 변경 법률안도 지금 상정돼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학교에서 선정을 할 때 필요한 가격 요소도 있는데 교과서 가격이 아직 미정인 걸로 알고 있어요. 요건이 선정할 수 있기에 뭔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 역시 동력이 떨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교육부는 원래 올해 안에 유보통합 최종안을 발표하려고 했지만 발표 시기가 밀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준비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데 교육부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은 통합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행정적 문제에 대해서 질서정연하게 이게 안 되니까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준비가 정확하게 안 된 상태에서 유보통합 문제를 밀어붙이는 게 가장 큰 문제고 탄핵 정국의 국정 동력이 떨어질 거란 우려가 나오면서 각종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 교육부는 시기가 밀릴 수는 있어도 정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관련 법 등 필요한 부분은 국회와 협의하고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금창우입니다. 네, 지금 이 혼란한 상황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교육 현안 중 하나가 바로 이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그럴수록 이 현장 목소리를 잘 듣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우선 지난주 처음으로 실물 공개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도 그동안 연수도 듣고 이제 프로토타입도 보고 그리고 그동안 막 각 개발사에서 막 개발하는 것들도 조금씩 어깨너머로 보기는 했었는데 실물을 좀 제대로 본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주변 선생님들 의견 좀 들어보면 이게 기대가 굉장히 컸으니까 보시니까 조금은 이제 기대만큼은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연수를 들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요 기능이 안 되지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실물이 나오면 요게 될 것이다
요 기능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지금 딱 봤을 때는 이제 프로토타입의 좀 업그레이드 버전 같은 그런 느낌들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AI 디지털 교과서의 핵심은 이제 학생들을 진단하는 대시보드와 그다음번에 AI 코스웨어, 이제 학생이 학습을 할 수 있는 코스웨어인데 아무래도 연구할 시간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번에 이제 출판사마다 이런 UI 같은 것들이 또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개발 시간 자체가 좀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는데 이제 한 교과서를 쓰다가 이제 다른 교과서를 쓸 때 또 적응하려면 또 그것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각 그 AI 디지털 교과서에 붙어 있는 챗봇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는 좀 고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대화를 제가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잘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직은 좀 보완할 곳이 남아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디지털 교과서 놓고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었던 부분이 바로 이 맞춤형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점이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AI 디지털 교과서가 비판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약간 자기주도적인 것처럼 보이는 주입식 교육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막 눌러보고 자기주도적인 것처럼 만지지만 실제로 안에는 보면 뭐 1번 문제 풀어볼래? 잘했어. 2번 가자. 잘했어. 틀렸네. 다시 한번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방적이고 그리고 또 짜여진 대에서만 반복할 수 있다는 점이 비판인데 그냥 저는 현장 교사 입장에서 그것만이라도 잘 되면 도움이 좀 된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다 출발점도 다르고 이제 잘할 수 있는 것도 다른데 그래도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문제가 나가고 그 아이들이 좀 풀고 그게 대시보드를 통해서 이게 좀 부족하구나 이 점은 좀 강력하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 도움이 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출판사들도 이제 그거를 의식했는지 뭐 게이미피케이션이나 그런 약간 육성 시스템 그런 것들도 넣어서 좀 재밌게 만든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교육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이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 현장 교사들의 준비 어디까지 됐다고 보시는지요? 솔직히 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역량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요. 너무 바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교는 뭔가 일이 계속 들어오긴 하거든요. 그런데 들어오는데 나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걸 해야 된대, 내년에는 이걸 해야 된대 이런 것들이 많은데 나가지가 않으니까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이제 심리적 허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깰 수 있을까라는 그게 고민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결국은 우리가 2000년대에 PC가 들어왔고 2010년대 이후에 스마트 기기들이 들어오고 뭐 코딩이 들어오고 이런 것처럼 처음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국은 선생님들이 이제 적응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이제 초등학교에 계시는데 당장 새 학기에 초등 3, 4학년에 처음으로 도입이 되지 않습니까? 네. 걱정되는 점은 없으신지요? 조금 걱정되는 게 이제 3, 4학년 도입이 되는데 우리나라 특히 ICT 관련된 교육과 디지털 교육 과정은 공식적으로 실과 5학년 실과에 배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1학년만 보더라도 뭐 연필주기, 기본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먼저 탄탄하게 하고 조금씩 하는데 공식적으로 봤을 때 5학년에 딱 해서 코딩 시작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기본기 그게 아이들이 갖추고 있을까? 그리고 또 가정에서는 어떤 가정은 뭐 아예 디지털에 이제 접근도 못하게 하는 그런 가정 분위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조금 적응이 어려울 것 같고 또 이제 인프라 부분이나 이제 기기 부분 이제 수업하다 보면 한 명이 선생님 저 이거 안 돼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수업이 맥이 다 끊기고 그 친구한테 가서 계속 이제 재부팅 해주고 네트워크 다시 잡아주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저는 현실적으로 제일 먼저 와닿아요. 네, 그렇군요. 그런 점은 꼭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이주호 부총리는 기존 정책 흔들림 없이 가겠다라는 입장 밝혔고 이 AI 디지털 교과서에 교육부가 많은 기대 걸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어떤 준비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여러 가지 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앞서 말했듯이 인프라적인 측면이 저는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태블릿 PC 보급률이 뭐 몇 %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군대 다녀오시는 분은 알겠지만 뭐 칼빈 소총도 한정, M16도 한정, K2도 한정 이렇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금 보급된 것 중에서 코로나 때 보급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태블릿 PC 써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3년, 4년 정도 되면 이제 버벅대기 시작하거든요. 매우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제가 지금 교실에 있는 애를 써봐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 부분 또 기기 부분 그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지 그래도 교육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3, 4학년 먼저 도입이 하니까 조금 디지털에 익숙하시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3, 4학년을 희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 지원해 주시면 그래도 이제 선생님들끼리 전문정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좀 으쌰으쌰 하면서 이제 좀 적응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많은 역할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현장에 호응이 없는 정책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겠죠. 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현장에 이 디지털 교과서 정책이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